인사드리겠습니다. 불교신문에 근무하고 있는 이성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문건으로 되어 있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에 이제 고재석 교수님께 그 미디어에 나타난 만해상과 그 의미라는 주제로 좀 발표를 좀 부탁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걸 참석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좀 고민은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한 지가 20년이 좀 넘긴 했는데 저희는 주로 기사를 쓰지 사실 학술적인 성격의 그런 발표를 한 경험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근데 마침 미디어라는 부분이 저하고 좀 인연이 있어서 저도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만해 스님에 대한 부분을 좀 새로운 면에서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해 한용운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저의 생각들도 좀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장의 글에 들어가며라는 부분은 미디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인데 그건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나 그 학경들이 아실 것 같아서 좀 빼고요. 저는 주로 그 만해 스님이 해방 전과 해방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졌는가 그것에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요즘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서 우리가 일제강점기나 그 이후에 언론에 나온 기사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는데 기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만해 한용운에 대해서. 근데 그걸 다 총괄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만해 한용운 스님이 어쨌든 해방되기 직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언론을 통해서 그 만해 한용운에 대한 이미지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 있고 또 해방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그 나라가 해방이 되찾았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이라든지 투사라든지 문학인의 그 이미지를 갖고 많이 조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좀 살펴본 거는 신문을 위주로 좀 살펴봤습니다. 일제강점기 불교 관련 잡지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거기에도 만해 한용을 언급한 글들이 많지만 그것은 이번 발표에서는 좀 제외를 하고 그 일반 신문에 나타난 글을 좀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에는 뭐 한성순보, 독립신문, 매일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에서 상당히 많은 매체가 나왔는데 제가 그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그 아까 일본에서는 1908년에 화용지라는 곳에서 그 만해 한용운의 첫 번째 흔적을 발견했다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확인한 국내에서 그 나온 한용운 기사는 1910년 3월 27일자 황성신문에 실린 승리 가요 헌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만해가 조선승리의 결혼 허가를 조선총독 자문기관인 중추원에 건의했다는 아주 간단한 기사인데요. 그 승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불교계 안팎에서 큰 사실 쟁점도 되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만해 한용운이 그 출가 초기에 이런 승려의 결혼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것은 그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또 별도의 자리에서 한번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찾은 기사는 1912년 1월 25일자 매일신보에 실린 그 한시인데요. 관라 매유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말로 하면 지는 매화를 바라보며 라는 그런 주제의 그 한시입니다. 이 한시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많이 그 언급이 된 적도 있긴 한데요. 이 시에서 저는 만해가 그 엄동소란을 이겨내는 그런 매화에 관심을 가졌다는 그것을 글의 소재로 삼았다는 점이 만해가 지녔던 그 당시 시대 상황이나 본인의 어떤 마음 그리고 또 조국의 현실 또 불교의 현실 이런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본 것은 1918년 9월 6일자 매일신보 친간 소개 코너에 실린 기사입니다. 유심의 창간 소식을 알린 기사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1918년 9월 1일자에 창간한 것이 그 유심인데 그 유심 창간 직후에 그 매일신보에 실렸습니다. 근데 이 아주 간단한 그 짧은 분량의 기사인데 이 기사에서 매일신보는 한용운을 총림석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총림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좀 할 수 있고 석덕이라는 것은 덕이 높은 승려거든요. 그래서 1918년도 요 즈음에 이미 한용운에 대한 그 위상이나 또 일반 사회 언론에서 보는 이미지들이 불교계의 어떤 큰 스님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이라는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그 만해의 그 미디어 이미지는 주로 항일 투사에 대한 것으로 집중이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큰 사건이었고 거기에 주도적으로 만해 한용운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각종 언론에서 만해 한용운을 다루는 부분은 그 일제와의 어떤 갈등 그리고 또 조선의 독립을 촉구하는 어떤 선구자의 그런 이미지로 대중에게 각인될 수 있는 기사들이 많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1920년 6월 28일자 동아일보에는 불교 개종 문제 1편에서 5편까지 5번의 연재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 한용운이 그 일본 불교하고 맞서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룬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좀 짧게 제가 읽어보면 우리 불교를 일본에 부속해 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리하는 것이었으나 그때 형편으로는 도저히 그러한 사상을 발표할 수 없으므로 조선 현재 불교 연원이 임재종의 바라였은즉 이런 식의 내용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재종 운동을 아까 교수님께서 기조 강연하실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제강점기 초기에 임재종은 그 일본 불교에 맞서서 조선 불교의 정통성을 좀 회복하고 유지하고자 했던 차원에서 전개됐던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만해 한용운이 참여했던 사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나온 기사 중에 보면 그 1921년 동아일보에 지옥에서 극락을 구하라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에서 출소한 직후에 기자가 그 만해 한용운을 찾아가서 만나서 썼던 기사인데요. 그 기사 속에 보면 만해 한용운이 그 옥중 생활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옥중에서 느낀 것은 고통 속에서 쾌락을 얻고 지옥 속에서 천당을 구하라는 말이올시다. 내가 경전으로는 여러 번 그런 말을 보았으나 실상 몸으로 당하기는 처음인데 다른 사람은 어떠하였는지 모르나 나는 그 속에서도 쾌락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에 참여한 이후에 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면서도 그러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그 고난의 상황을 자신은 이제 그 극락으로 여겼던 그런 만해 한용운의 그런 마음가짐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기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그 형무소에서 추록한 후에 만해 한용운은 그 승려로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운양선생, 장의위원, 그리고 밀립대학 건설운동, 조선청년당 대회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이런 사회활동을 한 것들이 그 각종 언론에 상당히 많이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것은 요즘 이제 그 우리나라에 그 집중호우가 내려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때 중국 수해 구제 문제에 대해서 성명도 발표를 하고 또 영남 지역, 경상도 지역에 수재가 났을 때 구호 활동에 그 만해 한용운이 참여했다는 그런 기록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승려로서 수행도 하지만 또 우리 그 나라를 잃은 지사의 입장에서 독립운동도 했지만 중생들이 그 당장 처해 있는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그 만해 하화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도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5년 그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그 김인현 운동과
조선의 48인,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관련된 48인의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한 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한용운 선생에 대한 대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스님의 이야기가 났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스님은 그 백상교, 그러니까 저 대각사에서 운동을 했던 그 스님의 이야기를 단락에서 하고, 그 백용성 스님입니다. 백용성 스님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용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3년의 선고를 받으시고 추록하신 후 아무리 세상을 두루 살폈으되 보리심, 즉 깨달음을 아는 사람은 자취가 없음에 사바세계의 마음을 끊으시고 금년 봄엔가 산수 좋은 강원도 양양 땅 설악산을 찾아가셨답니다. 신흥사 처마 밑에 채운 구름이 얽힐 때에 삼계 중생을 깨우치는 새벽종을 땡땡 치는 선생의 마음은 얼마나 비창하시겠습니까?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 운동이 긴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가 민족이 승리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현실 속에서 그런 그 3.1 운동이 좀 실패를 겪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만해 스님이 그 설악산 그 신흥사에 가서 그 수행을 하면서 그런 그 비통한 마음을 그 이 언론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해 한용운에 대해서는 문학인이라는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1936년 6월 달에 조선중앙일보라는 신문에 사고가 하나 실립니다. 사고는 그 회사의 입장을 나타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재물이 시작을 할 때 회사에서 그 공고 형식으로 내는 글인데 거기에 보면 그 만해 한용운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조선의 역사상 커다란 발자취를 뚜렷하게 새겨 누구를 말할 것 없이 선배로서 경모하는 만해 한용운 씨가 라고 이렇게 만해 한용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 당시 우리 그 민중들이나 아니면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만해 한용운에 대해서 그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고 쓰면서 경모라는 단어의 경자를 한문을 잘못 썼는데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그 자료를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1930년 1월 7일자 중의일보에 실린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그 일제강점기에 만해 한용운에 대한 사진들이 그래도 비교적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이 신문에 제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 만해 한용운의 사진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추록하면서 권동진, 주요한, 김항규, 손재기와 함께 촬영한 그 사진인데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 잠깐 보여드렸더니 교수님도 처음 보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사실은 그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이따가 학술회의가 끝나면 우리 선생님 통해 가지고 카톡으로 제가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그 이분들하고 나와서 형무소 앞에서 기념 촬영한 내용이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15분 지났어요? 10분이요? 네. 그럼 좀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중간중간 문학이라든지 어떤 독립운동 관련된 기사들이 쭉 나오다가 그 만해 한용운이 1944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그 떠난 직후에 매일신보에서 한용운 대사 입적이라는 제목으로 부고 기사가 실립니다. 근데 그 부고 기사가 되게 그 원고 분량은 작기는 하지만 좀 의미 있는 단어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15페이지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건데요. 그 기사에서 매일신보는 한용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불교계의 공헌이 큰 한용운 대사이다. 대사는 일찍부터 조선불교 유신의 조선불교사 등을 창립하고 불교 혁신의 공적을 남긴 외에 저서도 불교대전, 불교유신 등 10수권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1944년 일제강점기 말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언급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매일신보에서는 이제 단순히 불교계의 어떤 승려로서 그렇게 한용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이후에는 만해 한용운에 대한 그 다양한 보도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은 서울 지역에 있는 중앙 언론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영남일보라든지 부산신문 같은 곳에서도 만해 한용운에 대해서 그 다양한 보도들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 그 일제가 물러간 이후에 그 우리 민족 입장에서 기사를 좀 더 자연스럽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일제 당국의 입장에서 일종의 시국사범이었던 만해 한용운에 대한 기사들이 다양하게 좀 쏟아져 나왔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제 뒷부분에 좀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1962년까지는 만해 한용운에 대한 기사들이 어떤 뭐 추도 행사를 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독립운동에 뭐 3.1운동에 참여했다. 이런 그 정도의 기사들만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1962년에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는 그 전후로 해서 만해 한용운에 대한 이제 다양한 좀 더 세밀한 이제 보도들이 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1950년대 그 후반으로 가면 그 만해 한용운의 부인 되시는 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만해 한용운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기사들이 그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그 따님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1958년 2월 27일자에는 그 한용운 옹의 기미 옥중 답서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고요. 죄송합니다. 그 앞서서 1953년도 5월 5일자 경향신문에 선열에 바치는 민족의 단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는데 여기에는 그 부인 유여사를 통해서 만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만해 한용운 가족들이 상당히 그 형편이 어려웠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물질적인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그때 그 유여사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하에 계신 고인이 여러분에게 이처럼 폐를 끼치는 것을 알면 얼마나 분격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고인의 뜻대로 하루바삐 남북 통일이 되고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따님 되는 한영숙 양은 장래에는 훌륭한 간호원이 되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국가에 이바지할 생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인과 따님 되는 분도 아버지였던 만해 한용운을 통해서 그 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나라와 조국을 위한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좀 가졌던 게 아닌가. 그리고 남한테 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했던 그 만해 한용운 스님의 그런 마음도 이것을 통해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61년도 조선일보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실리는데 그건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1962년 3월 1일 경향신문에 한용운님의 옥중기라는 제목의 기사도 실리고 1973년 5월 30일에는 동아일보의 김병익 기자가 문단 반색이라는 제목으로 만해에 주목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간략한 소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의 생애가 끝나기는 그처럼 열망하던 해방을 보기 1년 전인 1944년 5월 9일 경남 다솔사에서 그의 입적 후 다솔사는 아마 그 기자가 취재를 제대로 안 하고 쓴 거라고 좀 생각하고요. 일본의 검을 도야마 미쓰루조차 당신 나라에 그만한 위인이 없다고 섭섭해했으며 거승 송만공은 만에 없는 서울에 가서 뭘 해라며 수덕사에서는 다시 상경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도 만해 한용운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었고 또 송만공 즉 그 수덕사에 계셨던 만공 스님인데요. 이 스님도 만해 없는 서울에는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불교계나 그 일본에서도 만해에 대해서 지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신문에 나온 것들 이 밖에도 상당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좀 줄이겠고요. 그 5번 그 21페이지, 22페이지에 있는 글을 마무리하여라는 부분을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만해 한용운에 대한 이미지는 다양하게 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당연히 민족과 불교, 문학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고 대중에게도 그러한 이미지가 전해졌습니다. 제가 확인한 미디어에 등장한 한용운에 대한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 불교적인 이미지입니다. 승려, 불교 개혁가, 학덕이 높은 선승, 총림, 석덕, 그 불교를 대표하는 승려, 이러한 이미지들이 있고요. 승려로서도 그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고 그 대중들은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부단히 투쟁한 인물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 항일투사, 불효불절한 인물, 조금도 일색에 물들이지 않은 단 한 사람, 이러한 이미지로 그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또 문학인으로서의 이미지가 대중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뭐 소설가, 문학가, 노대가, 문학인, 누구나 경무하는 선배, 이런 표현들이 들로써 그 문학인으로서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단편적인 글에서 발견된 한용운의 이미지는 의분을 참지 못하는 성미를 지니고 있었고, 심오한 사상과 논리정연한 이론, 그리고 세계 정세에 능통하고 해안을 지닌 지식인이었다고 그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해는 자유인의 삶을 추구했고 또 자유인이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자유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를 추구했던 그러한 인물이었고, 그런 것들이 다양한 영역 속에서 나타났고, 그러한 것이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 방영됐던 야인시대라는 드라마에 만해 한용운이 나옵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짤막하게 해서 그 영상들이 나오는데, 오늘 그것도 사실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그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지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되니까 대신 그 음성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그 대사를 그 작가가 쓸 때 작가의 생각이 들어갔겠지만, 그 작가가 글을 정리를 하면서 만해 한용운의 삶을 그 좀 상징적으로 정리했다는 생각이 좀 제가 들었고요. 또 지금 그 만해 한용운 스님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한 80,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아마 만해 한용운 스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아마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한테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잠깐 좀 틀어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괜찮죠? 짧습니다. 1분 30초인데요. 제가 여기 유튜브 열어가지고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하시는데 저 때문에 방해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잠깐. 요 내용은 뭐냐면, 그 어떤 그 최동열 기자라는 사람이 그 선학원, 지금 조계사 근처에 있거든요. 거기에 계신 만해 한용운 스님을 찾아와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그 만해 한용운 스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날 곡차를 이 최동열 기자가 한 잔을 했는데 늦잠을 자고 제대로 출근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해 한용운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소금이다. 세상 만물이 잠이 들어있어. 모두들 그 잠 속에서 일어날 생각들을 하지 않아. 남아있던 자들마저 하나둘 그 잠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지 오래이고 불길은 온 세상을 덮고 있는데
모두들 잠만 자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 놈까지 잠을 자서야 되겠는가? 신문이란 시대의 등불이야. 그 등불이 빛을 잃는다면 어찌 되겠는가? 잘못됐습니다. 영상사에서 쓴 거야. 님의 침묵이란 시지. 가서 읽어봐. 어서 가서 다시 펜을 들어. 이 암흑 속에 묻혀있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빛을 보여주란 말이야. 아직도 죽지 않고 이 민족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리란 말이야. 희망이 없는 세상이야말로 얼마나 슬픈 것인가.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고요. 그 만해 한용운 스님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저부터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이렇게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발표를 기회를 주신 교수님하고도 관계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